안녕하세요. 그 시절 서랍 속 이야기입니다. 1981년의 마지막 가을과 겨울거리에는 교련복 입은 학생들이 오갔고 다방에서는 최신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라는 무대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한 뜨거웠던 시절. 오늘은 잠시 시간을 되돌려 198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그 시절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타임캡슐을 지금 바로 열어봅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은퇴. 1981년 12월 11일 바하마나소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전 세계 복싱 팬들의 가슴을 울린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라 불리던 무하마드 알리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링을 떠난 날입니다. 알리의 본명은 카시어스 클레이였습니다. 그가 권투를 시작한 계기는 뜻밖에도 도난당한 자전거 때문이었습니다. 12살 소년 클레이는 아끼던 자전거를 도둑맞고 경찰관 조마틴에게 도둑을 때려주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때 마틴은 누군가를 때리려면 싸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고 그것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 세계의 이름을 알렸고 프로 데뷔 후 무서운 속도로 헤비급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1964년 그는 당시 난공 블락이라 불리던 소니 리스턴을 꺾고 첫 헤비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때 남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는 말은 지금도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명언으로 꼽히죠. 그는 이후 이슬람으로 귀화하며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했고 단순한 운동선수를 넘어 인권운동과 반전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징집 거부로 전성기 시절 3년 7개월간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시련도 겪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돌아와 조지 포먼과의 대결 등 수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내며 통산 3차례나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전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39세의 나이, 이미 몸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던 알리는 1981년 12월 바하마에서 신의 트레버 버빅과 맞붙었습니다. 그는 정신력으로 버티며 10라운드까지 경기를 끌고 갔으나 결과는 판정패. 화려했던 전성기의 날카로운 잽과 유연한 스텝은 사라졌지만 팬들은 끝까지 링 위에서 투혼을 불사른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알리는 통산 56승 5패의 기록을 남기고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후 3년 뒤인 1984년 알리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의 타격 여파로 인한 파킨슨병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 떨리는 손으로 성화를 들어 올리던 그의 모습은 전 세계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알리는 단순히 복싱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진정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이윤상 군 유괴 살인 사건의 결말. 1980년 11월 13일 오후 서울 경서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윤상 군은 학교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만나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3살 때 앓은 소아마비로 다리가 조금 불편했던 어린 소녀는 그날 이후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 당일 밤부터 범인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잔인한 협박 전화가 시작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범인들은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6차례의 편지와 62회의 협박 전화를 걸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특히 윤상 군의 목소리를 미리 녹음해 들려주는 방식으로 가족들에게 실낱 같은 희망을 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자 당시 정부와 치안 당국은 이례적으로 범인에게 공개 자수를 촉구했으며 전두환 대통령 역시 아이를 살려보내면 관용을 베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 만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년 만인 1981년 11월 마침내 검거된 범인의 정체는 온 나라를 경악해 했습니다. 그는 윤상 군이 평소 믿고 따랐던 학교의 체육교사 주영형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교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실체는 도박으로 인한 빚 1,000만 원을 갚기 위해 유복한 집안의 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냉혹한 범죄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회유하여 협박 전화와 편지 작성에 가담시키는 파렴치한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상 군은 유괴 직후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며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영영은 함께 범행을 도왔던 공범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끝까지 잔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공범들이 검거되면서 그의 모든 행각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가평 북한 강변에서 1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윤상군의 모습은 전 국민을 울렸고 주영영은 결국 1983년 사형이 집행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제자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람의 겉모습과 조건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원효로 윤노파 살인사건 1981년 8월 4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주택에서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른바 윤보살로 불리던 무속인 윤경아 씨와 그녀의 어린 수양딸 그리고 가정부까지 일가족 3명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발견 당시 이들은 이미 숨진 지 열흘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윤경아 씨는 당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거의 없고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면서 초동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은 윤 씨의 조카 며느리였던 고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했고 대중은 조카 며느리의 잔혹함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고 씨는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의 자백 발표가 사실은 강압적인 고문과 폭행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가해진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살기 위해 거짓으로 죄를 인정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과 고 씨의 알리바이가 맞지 않았고 현장 증거들 또한 부실하거나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고 씨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 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정작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진짜 범인은 끝내 45년째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느라 금쪽 같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진범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대한민국 범죄사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법의 격언을 뼈아프게 되새기게 합니다. 유고슬라비아 여객기 추락 사고 1981년 12월 1일 전 세계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휴양지 코르시카 섬에서 들려온 비보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즐거운 연말 여행을 떠났던 18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단 1명도 돌아오지 못한 이넥스 아드리아 항공 1308편 사고입니다. 사건 당일 유고슬라비아의 이넥스 아드리아 항공 소속 MD-81 여객기는 류블리아나를 떠나 프랑스 코르시카 섬의 아작시오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름다운 섬에서 휴가를 즐기려던 관광객들이었죠. 하지만 목적지인 아작시오 공항 주변은 짙은 안개와 악천후로 시야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착륙을 위해 하강하던 비행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당시 관제탑과 조종사 사이에서는 대기 지점에 대한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겼고 조종사는 비행기가 안전한 바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행기는 험준한 산악 지형인 피에트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뒤늦게 지면 근접 경고를 듣고 기술을 올리려 했으나 비행기의 날개가 산등성이에 부딪히며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18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참사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산악 지형이 너무 험해 구조대와 조사단이 현장에 접근하는 데만도 엄청난 애를 먹어야 했고 차가운 산속에서 발견된 기체 잔해는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기체 결함보다는 악천후 속에서 조종사가 자신의 위치를 착각한 공간진 압력 상실과 관제 시스템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지면 충돌 사고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 이후 전 세계 항공업계는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명확한 교신 절차를 강화하고 지형 지물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뒤에는 이처럼 뼈아픈 희생과 교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전설 이소룡. 대한민국 극장가와 학교 운동장은 한 남자의 괴성과 발차기로 뜨거웠습니다. 비록 그는 1973년 32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8년이 지난 81년에도 여전히 액션의 제왕은 이소룡이었습니다. 당시 극장가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바로 사망탑의 개봉이었죠.
고인이 된 이소룡의 미공개 필름과 대역 배우를 교묘하게 편집해 만든 이 영화는 사실상 전설의 귀환처럼 마케팅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진짜 이소룡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극장으로 몰려들었고, 비록 대역 논란은 있었지만 이소룡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파괴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해였습니다. 이소룡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던 탓일까요? 81년에는 이소룡과 닮은 배우들을 내세운 이른바 포스트 이소룡 영화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소룡의 클론들 같은 작품들이 한국 극장가에 걸리기도 했죠. 그런 가짜 영화들조차 흥행할 만큼 이소룡이라는 브랜드는 강력했습니다. 영화 잡지와 스포츠 신문은 끊임없이 그의 전설을 다뤘고, 재개봉관에서는 용쟁호투, 정무문 같은 명작들이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1981년의 청소년들에게 이소룡은 살아있는 정의이자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전설의 첫 여정. 극장가는 새로운 모험 영웅의 등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조지 루카스가 의기투합해 만든 액션 어드벤처의 걸작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전설적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위대한 첫 여정을 알린 것입니다. 영화는 1936년을 배경으로 신비로운 힘이 깃든 성계를 차지해 무적의 군대를 만들려는 나치 독일군의 음모를 막기 위한 긴박한 여정을 다룹니다. 고고학자이자 모험가인 인디아나 존스는 나치보다 먼저 성계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위험천만한 모험을 펼칩니다. 주연을 맡은 해리슨 포드는 중절모와 채찍이라는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하며 지적이면서도 거친 매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영웅상을 완벽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작품은 1930~40년대 액션 영화에 대한 오마주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모험 영화 장르를 화려하게 부활시켰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수천 마리의 뱀이 우글거리는 고대 유적지 탈출 장면과 나치 군대와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거장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테마곡 레이더스 마치는 특유의 웅장한 선율로 관객들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며 영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브랜드가 확립되기 전이라 원제인 레이더스로 개봉되었지만 이 한 편의 영화가 몰고 온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고고학 열풍을 일으키고 수많은 아류작을 탄생시킬 만큼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필버그의 천재적인 연출과 루카스의 상상력이 만난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늙지 않는 고고학자의 전설로 살아있습니다. 격동의 사건과 낭만이 공존했던 1981년 4분기의 기록들 어떻게 보셨나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썼던 전설 무하마드 알리의 은퇴와 하늘의 참사가 전 세계를 울리기도 했지만 우리에겐 스크린 속 영웅들을 보며 모험을 꿈꾸고 쌍절곤을 휘두르던 순수한 열정이 함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 기억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